월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인아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 미국은 약한 모습이었죠. 8월 한 달 동안만 봐도 스탠다드 펄스 500지수와 다우가 3에서 4%대 크게 빠지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시리아 문제, 이것이 또한 약간 투심을 뉴욕 마지막 거래일에 위축시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표도 일정한 방향성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또 차별화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일단 상단까지 와서 1930포인트를 터치하고 있는데 외국인요 오늘까지 같이 사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의 대량 매도가 금요일날 셀트리온 중심으로 집중됐었지만 오늘은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기관과 함께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매주 월요일이면 이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보는 눈과 수익률을 일취월장 시켜주실 무국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월 초입니다.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쏟아질 텐데 일정들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 오늘 이제 장중에 중국의 8월 HSBC 제조 PMI 확정치가 나올 테고요. 화요일에는 8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언제나 월 초에 나오는데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수요일에는요, 유럽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소물 판매 등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또 연준의 경기 판단을 담은 베이지북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목요일 날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ADP 민간 고용 같이 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이제 8월 ISM 서비스업 지수도 이어서 나올 모양이네요. 한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ECB 통화정책 회의가 목요일이군요. 일본도 또 통화정책 회의를 목요일 우리 장중에 열게 됩니다. G20 정상회담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되고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실업률 발표가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수많은 지표가 예상되어 있는 이번 한 주의 모습인데 지난주에는 사실 지난주 지표는 별로 안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이번 주 특별히 이제 고용 지표가 주 후반에 나오네요. 그게 9월 달장을 결정하는 맥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1800, 780 깨는 장을 보는지 아니면 1950을 돌파해갖고 2000포인트를 가는 장을 보는지가 이번 금요일 그 고용지표니까 다음 주죠. 네, 사실은. 다음 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주가 갈림길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부터 목금까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상해 증시 모멘텀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오히려 오르는 에너지가 더 하락하는 에너지보다 강할 거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연속성이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그 데이터를 한번 저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한 3가지만 굵게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그 ISM 제조업 지수. 요게 이제 그 미국 증시 14,500까지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하고 있는데 그 하단을 만들어주고 터닝해주는지를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는 목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우리 GDP, 우리나라 GDP 수정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G20도 있고, 22회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실업률, 전기치가 7.4인데, 오히려 시장이 나쁘게 7.5나 7.6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지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양적 완화 축소가 바로 시작은 안 하겠구나. 늦어진다, 연장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시리아 문제로 또 관심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어떡할까? 요번에 확실히 하네.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런 그 지표들이 나오는데
저는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돈이 미국 본토로 가느냐,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물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저는 고용지표 마디에서 이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미국 증시는 14,500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 하락 공격을 막아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박스 속에서 우리도 1900을 안 깨고 1900에서 1950 사이에서 자꾸 상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속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용지표의 결과치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동안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도로 스위칭하느냐가 9월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9월달 10일이 우리는 선물옵션 만기인데 거래일수가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9일 동안은 그동안 현물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샀습니다. 이 산 에너지를 반대의 포지션이 키를 맞추기 전까지는 쉽게 깨지 않을 거다. 이 고용지표라든지 시리아 의회결정이 리스크를 확대시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만약에 12일까지 시리아 문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결정이 안 되거나 실업률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좋게 나오면 우리 시장이 오히려 좀 변동성이 클 거다.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이제 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리아하고 같이 연동돼 갖고 전체적인 유동성이 미국 본토로 가고 우리 쪽에 매수했던 거를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는, 오히려 지금 시장 패턴과 반대되는 패턴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야 되니까. 그럼 약간 안 좋은 걸 오히려 기대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시간을 끌어주는 거고, 오히려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돈을 잠시 우리 동북아시 쪽에, 특히 일본보다 묶어놓고, 아니면 더 유입할 수 있거나, 유럽계 자금이 그쪽에서, 미국 본토 투자보다는 그래도 중국이나 한국 쪽에 세팅을 하는 게 우리 9월 달에는 더 좋다. 이런 결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고,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우리 추석 연휴지만 이 FOMC 전과 이후로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뭐가 바뀔 거냐면 이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시리아 문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양적 완화 한다 안 한다가 확실히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장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 실적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미국은 대규모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의 3, 4분기와 4, 4분기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실적의 컨센서스와 실제 수치가 좋아지는 쪽하고 나빠지는 쪽이 엄청나게 차별화되는 그런 실적 차별화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마디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하나, 전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리아 문제 미리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래서 제가 화두로 북극곰이 옵니다 라고 한 게, 러시아, 푸틴, 시리아 이런 문제가 왜 시장에서 리스크가 확대되는지, 여러분들 전주에는 오히려 양적 완화는 쑥 들어가고 그냥 시리아 얘기만 계속 그냥 이 증권방송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스 스트림은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북해로 가갖고 이 유럽 쪽으로 가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아주 이권이 뒤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한 7개국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부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카자흐스탄, 이란하고 가까운, 여기 보시면 카스피해를 거쳐서 여기 터키를 완전히 지나갑니다. 터키를.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나부코 라인과 연관된 이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나 글로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또 그 다음 그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리아를 거쳐갖고 아랍 가스 파이프라인. 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전 세계적인 하나의 유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또 유럽의 경기, 중국, 이런 러시아에 다시 또 내년도 2014년도 2월 달이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동안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국제적인 그 핫 이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굉장히 등장을 하면서 뭔가 강경 발언도 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이 부분이 중국 증시와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증시에 아주 엄청난 또 외국 자금이 우리 원자재 관련주로 가느냐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 선호 현상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가 변수가 또 왜 중요하면 유가가 뭐로 결제됩니까? 달러로 결제됩니다. 네. 그러면 양적 하나 축소한다는 자체 내에서 어떤 리스크가 나요? 달러 선호도,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선호도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달러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현상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빨리 하고 싶어 할까요? 늦춰갖고 조절하고 싶어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전번주에 인도네시아 급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했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금이 빠지는 쪽하고 들어온 쪽이 철저하게 차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은 거고 그 유럽 자금이 이제 미국 본토로 가지 않고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연속선상이 나와야지 이게 또 물줄기가 바뀌면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9월 6일 고용지표에서 읽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장은 미국 본토보다는 중국 시장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국 시장에서 제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파동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종합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내일 이제 노동조 휴일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제가 주 초반은 빠지지 않고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번에 2100선을 돌파해줘서 2200까지 한번 치고 나가줘야 되는 에너지가 나오는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장을 읽고 9월 장을 읽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Q1 때 상해 증시의 변동성입니다. Q2 때, Q1과 Q2 때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상승세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Q3 때는 지금 진행인데 어때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대반으로 다시 뭔가 시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Q3가 축소되더라도 자금이 미국 본토 달러 인덱스로 가지 않고 어때요? 원자재, 중국, 그 다음에 그게 보이지 않게 유럽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 소재주나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중국 관련 그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을 찍고 막 올라, 심지어는 건설주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게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연속성이 나와주느냐가 이번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게 연속성이 우리 쪽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상해 증시가 가져야 된다. 미국 달러 안전자산으로 가지 않고 약간의 원자재 쪽으로 투기성 자금이 됐던 중국의 이제 긴축해서 성장으로 갔던 이쪽으로 이동해야 우리 시장한테는 하나의 방향성의 긍정적인 사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번 주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를 금요일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선순환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금요일날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사실 영향을 못 줄 테지만 미국의 토요일 새벽에 나올 고용지표에 의해서 글로벌 자금이 결정되니까 큰 물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국 선생님의 지수 맥점 짚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실은 1900이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었는데 의외로 뚫었거든요. 이번 주 예상 밴드는요. 자,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 1950선까지 보신다고요. 요번 IT 에너지가 이제 현대차는 이미 목표선에 온 것 같아요. 자동차는. 예.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주나 선순환이 이제 아래로 옐로우칩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요번 고용지표 전에 미리 달려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35만원, 이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장을 보는데 하나의 그 기준을 보는 하나의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일단 이 7%잣대를 기준이 선물을 시장을 일로 넣었을 때,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선물과 거래소의 레버리지, 그 바스켓 매매의 기준치인데,
이거는 선물 한 계약 살려면 전체 자금의 0.15를 분산한, 그러니까 0.15분의 1 하면은 6.66 나옵니다. 그걸 반올림해갖고 7. 거기에 3배 정도 가야 이 에너지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논리를 한번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갖고, 현대차도 17만 5천 원에서 이미 21%를 넘었습니다. 25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왔고, 삼성전자가 그 잣대로 가려면 146만 원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와 있죠? 136만 원, 14% 정도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직전 고점이 133만 원과 135만 원을 지지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140만 원이나 145만 원으로 보이는 인덱스 펀드 바스켓 매매 뭐 프로그램 매수가 됐던 비차익 매수가 됐던 네네. 현선물 에너지 이 에너지가 IT에서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삼성전자 움직일 때 SK하이닉스가 잘 못 갔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후발주들이 순환이 돼서, 그래서 중심 가격이 이 빨간 색깔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전번에 1900선의 중심이 1875만 지지하면 이건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1900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근데 지금 1925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 1925를 유지하기 위한 IT의 선순환이 옐로우칩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LG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에서 찾겠습니다. 그게 이 종목과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파생 시장 안 하시더라도 요번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250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135만원, 그 다음에 선물 기준으로 맥점이 250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지해주고 위로 5포인트 올리면 이거는 강한 에너지가 삼성전자 땡겼다는 얘기고, 옐로우칩이, 성공했다는 얘기. 그런데 255를 깨면, 제가 지금 밑에 자단했는데 247까지 흔들었다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변동성 전략으로 해서 그 흐름이 요번 주에 하단은 247, 상단 255의 중심값은 250에서 멈춰줘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250과 255, 245의 중심값을 250 잡고 252.5를 치고 나가면 이거는 성공하는 장. 상방향이 성공하는 자. 근데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하방 공격으로 스위칭하는 자. 이렇게 잡으면서 파생 시장과도 같이 연동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시장은 옐로우칩의 선순환에 나오고 또 달러 베이스로 이 57 수준에 있는 MSCI 한국 지수가 59, 60까지 더 가지고 그 다음에 55는 깨면 안 되는 하단 정해놓고 전체적인 시장을 읽어야 되고 그 맥점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섹터 외에 이제 먼저 간 자동차 섹터 외에 지금 보이는 데이터가 자동차 갈 때 보시죠. 8월 22일 날. 요건 저점 찍은 날입니다. 네. 근데 종목 색깔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하늘이와 세종공업, 그 다음 GS건설, 파미슬, 넥센타이어 이런 종목들 명단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와 그 다음에 IT주나 건설주 중국 관련된 종목 중에 납폭과다주의 선순환 이렇게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인 시장이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의 선순환, IT는 삼성전자가 5만원 했지만 더 가주든지 아니면 옐로우칩에서 선순환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동반해서 전개돼야 전체적인 시장은 1950이나 그 이상을 치고 나갈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네. 오히려 시세차익 현실화시키고 삼성전자를 깎으로 130만원 붕괴시키는 하락 공격이 나왔다는 얘기고 자동차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9월 중순이나 말에 바닥을 확인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방향성보다는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이벤트를 이용한 장이 9월달 장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탄 사람하고 못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장이 9월달 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9월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지수 관련해서 ETF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 맥점 매수 포인트를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일단 지금 하락 전환해서 다시 1920선이거든요. 아까 이제 50까지 가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지금 어떻게 좀 그냥 지켜봐야 될까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삼성전자와 중심 5개 종목을 일단 관심 대상에 놓고 매매하는 것보다 그거를 한꺼번에 바스켓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 통계치가 중심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 난 걸
현실화시키느냐 갖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맥점은 저는 1925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예, 선물은 250선에 잡겠습니다. 네. 이것만 유지해주면 그냥 흔들면서 계속 선순환되면서 종목장이 나오고 이번 주말까지는 종목장에 차별해서 올라가는 장으로 보겠고 만약 그 점을 깨고 내려가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경기 방어주, 뭐라 KT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오히려 KTNG라든지 통신 유틸리티 아니면 현금을 반 정도 만들어놨다가 1900을 깨서 다시 1800, 780대 전략을 짜는. 그러니까 그리고 종목은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큰 그림에서 중국 섹터나 IT 섹터에서 타이밍만 잡는 게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들고 가느냐, 현금화 하느냐, 그 포인트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우국 선생님은 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구체적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국 선생님이 이번 한 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업종 잠깐 볼 텐데요. 아까 이제 RT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삼성전자 또 그 외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옐로우칩의 선순환장 얘기하시면서 지난주부터 강조해 주셨던 중국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소재 그리고 소비주까지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조건들이 무너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 같아요. 유틸리티 쪽 또 통신까지 방어주도 살짝 관심 쪽에 두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어주 얘기도 궁금한데 뭐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네, 방어주는 저는 관심이 이제 KT나 SK 브로드밴드 통신 유틸리티를 잡겠고요. 네. 오히려 이번 주에 저는 가장 관심이 SK 하이닉스입니다. 3만 원 뚫는지. 예. 아니면 또 26,000원 저점인데 26,000원과 3만 원의 중심이 대체 4,000원이니까 27,500원, 28,000원이 그 중심 추거든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지. 제가 왜 SK 하이닉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그 사이에 1770과 현재까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준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 1770대 급락할 때 그 SK 하이닉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매매는 대차 잔고가 4천만 주나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천만 주 반이 줄었고, 네. 근데 그 사준 게 한 1,700만 주 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건 1,700만 주 사줬는데, 보기가 대차 매도 청산이 2천만 주 됐어요. 예. 균형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대차 잔고가 조금 더 줄면서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는 뭐죠? 빌린 거를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를 두 가지예요. 대차 잔고가 줄은 거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빌려서 공매도 친 세력들이 환매수 시키는 상황이 나와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난 시색 차이를 현실화시키는 상황이 이제 빌려다가 때린 세력보다는 환매수 시켜서 참기는 상황.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에서 줄어듭니다. 네. 그럼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방향을 저는 뭐 갖고 보냐면 이제 인텔 주가 갖고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삼성전자 올라갈 때 인텔 주가 올라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빨간 색깔이 인텔입니다.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인텔의 고점이 SK하이닉스 32,000원, 인텔 고점이 거의 맥이 비슷해요. 그런데 인텔의 주가가 24불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IT가 선순환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는 그동안 모바일 쪽보다 데스크탑이나 CPU가 들어가는 인텔 관련된 에너지는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닥을 확인해주는 어떠한 전체적인 경기의 모멘텀 그거를 유럽과 중국에서 읽겠다 이게 보이지 않게 발틱 운임지수와 인텔의 주가에서 보이지 않게 또 미국 경기가 살아나느냐 이거를 여기서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바스켓 매매에 의한 그냥 변동성 시소식이냐 아니면 경기가 돌아서 IT에 선순환되면서 연말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IT가 주도되면서 3,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가 셀가보다 좋게 나오고 연말까지 트렌드가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는 인텔 갖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인텔이 이제 바닥 찍고 빨간 색깔이 우상향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원 더 간다. 그리고 10월달, 12월달이 IT가 주도주가 되는 장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와 같이 연계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133만원과 135만원을 생명선이라고 체크해 주십시오. 미국 증시가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던 뺐다 올라가는 선이 이제 133만원, 135만원을 지지해줘야 되고 10월 초까지 실적 IT의 모멘텀에 나와서 다음 목표선은 135만원, 21% 선을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22만 5천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가는 그 10% 에너지가 이제는 삼성전자에서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려면 삼성전자 줄 때 밑에서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게 옐로우칩의 삼성.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미리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를 제가 까만 선으로 이렇게 돼야만 이 장은 선순환되면서 상승합니다라고 예고해드리는 미리 한번 생각을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심값이 얼마냐면 6월달 고점, 인텔의 고점이 때가 SK하이닉스 32,950원 딱 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26,000원 바닥입니다. 거기에 딱 중심값이 29,500원, 3만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만 가면 두들겨 맞고 있어요. 이걸 강하게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이번 9월달에 특히 초에 고용지표 전후한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이 에너지는 트렌드로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현재 상황 보시죠. 요번에 29,000원대까지 갔다가 120원에서 다시 꺾였습니다. 그런데 27,000원에 돌아섰거든요. 네. 이 에너지가 1, 2, 3로 치고 나와줘서 3만원 돌파해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먼저 간 게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 바닥을 먼저 확인하고 먼저 터닝해주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121선 이평선 지금 거의 29,000원에서 3만원에서 계속 꼬리 달리고 있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9월달 장을 결정하는 맥점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나와야 시장은 코스닥 종목의 IT 부품주도로 선순환이 되고 그러면 왜 코스닥 지수는 못 가죠? 이런 게 셀트리온 그 부분을 서울반도체나 이런 IT 부품주가 커버해주고 그러면 시장이 이제는 불안한 1920대 지수가 불안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형 갈 때 형 동생이 막 떨어졌는데 동생 관련된 종목들의 코스닥 부품주라든지 종목 그러면 종목이 확산되겠죠. 네. 그러면 시장은 수익 내기가 좋은 장이 오히려 9월달에 될 수가 있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해주냐? SK하이닉스가 해준다. LG 디스플레이가 해준다. 그 맥점을 이번 주에 읽어내는 게 전체 큰 그림을 읽는 하나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금과 구리 가격의 어떤 상승 탄력을 감안해서 풍산과 고려아연 사이 어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전략은 유효한 거죠? 계속 유효합니다. 그거는 저는 연말까지 중국이 10월달이 정협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정협에서 분명히 긴축에서 성장, 서부 대개발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뭔가 하나의 강력한 정책적인 에너지가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우리는 소재주 갖고 읽어내는 게 정답이 아닌가. 구리 소재.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발틱 운임지수하고 그 다음에 석탄, 소재, 원자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국이 성장 정책을 유도한다 그러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죠. 구리 가격이. 여기도 빨간 색깔이 200일 이평선이고 50일선이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추세가 되려면 이 200일 이평선을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 치를 해서 7월달까지는 박스로 2.9에서 3.21까지 박스였다가 50일 아래에 있다가 이제 8월달부터 50일 위로 앉지만 200일선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수치상으로는 한 3.4불 정도 됩니다. 네. 직전 상단에서 계속 두들겨 맞았던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들 고려 아연이 25만원에서 34만원까지 먼저 갔습니다. 네. 그럼 눌림목 줬다가 51선을 안 깨고 다시 눌림목 쪽 다시 치고 나가면 고려 아연 기준으로 25만원에서 34만원에서 30만원과 32만원 사이가 지지해주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파동은 요번 고점을 치고 나가는 1, 2, 3가 나오겠죠. 네. 요 과정에서 이 구리가격과 연동된 종목을 저는 고려 아연과 풍산을 있는 겁니다. 고려 아연 실제 그래프입니다. 25만원에서 34만원까지 갔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역별 상황에서 120선 돌파했다가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게 추세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밑에 단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역별이 정별되면서 이제 30만원과 32만원이 지지해주면서 터닝해줘야겠죠.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먼저 갔습니다. 동생은 못 갔어요. 동생이 뭐죠? 풍산입니다. 예. 풍산도 저점 되면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22,000원에서 27,000원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5,000원에서 고려아연이 치고 나갈 때 오히려 이건 먼저 조정했어요. 먼저 조정한 게 이제는 고려아연이 쓸 때 풍산이 가주든지 아니면 고려아연 끌고 가서 같이 요번엔 동시배치로 가주든지 이거를 구리가격과 연동해서 같이 봐주는 게 또 하나의 이 시장의 물줄기. 이게 가면 건설주가고 중국 내수주가고 중국이 이제 2,100을 돌파해서 2,200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책적 모멘텀에 철도니 가스관이니 해서 하이스틸이나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대동시트 같은 게 막 거래가 많고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종목이 확산되는 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단순한 구리라지만 이게 중국 관련 소재 그다음에 성장 정책 보이지 않게 이게 모든 거를 결정한 이 물줄기도 지금 시장에 아까 SK 하이닉스 물줄기 같이 시장에 중심을 주는 하나의 물줄기니까 고려한 풍산의 에너지를 항상 같이 보시면서 10월달까지 중국 관련주도 뭔가 레츠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방어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시장 약간 미릴 때 대비해서 관심 갖자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약간 덧붙일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들어보고요.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결론 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축은 이제는 약간 헤지펀드 롱숏 전략이면 상방향의 롱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IT 부품주라든지 그다음 중국 소재주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상방향 전략을 응용해서 하는 건데 시장 오를 때.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반대되는 현금보다는 저는 경기 방어주.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1700도 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금년은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830에서 1950에서 갇힘을 갇혔지 제가 거기서 변동을 주는데 근데 조정 때 KT라든지 KTNG라든지 배당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네네네. 아니 아직도 연말 근데 벌써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 관련된 종목에 KT 그리프를 한번 보시죠. 121선 밑에서 나쁜 얘기 나올 때 벌써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41,000원에서 33,000원과 34,000원에서 이미 쌍바닥을 찍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 불확실성 제거됐다고 해서 오늘 막 급등하고 있는데 근데 37,000~8,000원대가 어디냐면 121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1,000원과 34,000원의 또 중심값이 한 38,000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37,000원의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되면서 한다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KT가 38,000원 돌파해 4만원까지가 누리먹된다는 얘기는 이 장은 지수는 조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전략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 성장성 종목들은 조정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방어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7대 3대지 6대 4 이렇게 걸어놓는 게 이번 9월달에는 모르니까 현금화 말고 보다 이렇게 해놓고 해서 마치 해치펀드 롱숏 전략 같이 시소를 이용하듯이 해갖고 조절하는 게 9월달 장이 기본 전략이 아닌가. 왜냐하면 노이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 모르겠다 하지만 이걸 양쪽으로 걸어놓고 시소 이용하는 게 하나의 기준 전략이 9월달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욱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시장이 오를 때 어떤 쪽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시장이 많이 밀릴 때 현금화보다 방어주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 한 말씀. 그래서 9월달 장은 저는 종목장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닥 종목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왜냐하면 현대차, 삼성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따라가기는. 그러니까 변동을 줄 때만 산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다우지수 나스닥 200~300포인트 빠졌다고 공포할 때 사겠다. 오히려 누르면 때 사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경기 방어주의 반, 그다음 코스닥 종목의 소외주 중에서 IT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약간의 후발주 성격의 종목들, 옐로칩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의 발빠른 종목들. 왜냐하면 박스에 갇혔을 때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갇혔고 거기서 종목만 화려하게 그것도 크게 가지 않고 그럼 미리 생각하고 해야지 확인하면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장. 그래서 이런 패턴을 미리 생각하는 게 9월장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네, 역시 월요일 날마다 가려운데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시원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무국 선생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사긴 사는데요. 매수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1920선대 정도로 하락 전환했다가 겨우겨우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는데요. 중국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주말에 이미 좋은 지표를 발표해놓고 오늘 또 다른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00선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국장. 주말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내놓은 PMI 지표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발표했었던 중국 국가통계국에서의 중국 PMI 지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확대됐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106.25포인트 0.38% 상승하면서 증시의 상승세에 이끌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8월 HSBC PMI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있는 가운데 지금 어제 발표했었던 국가통계국에서의 PMI는 50일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했을 8월 HSBC PMI 제조업 지수 전월 47.7을 기록한 가운데 8월 달에는 50을 다시금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중국의 은행에 대한 신용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은행들이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 대출 증가로 인해서 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중국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와 불량률이 높아지면서 자산 건전성의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교통은행에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6%로 예상을 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세에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3%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은행주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스탠다드 푸어스에서의 부실 신용위기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매수 물량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월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보다는 2100선의 움직임이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HSBC의 PMI 지수 발표 어떻게 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미 예비치가 나올 때는 11개월 저점 찍고 50을 상회했었는데 오늘 또한 확정치 HSBC 집계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뮤인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코스닥 굉장히 강합니다. 1.2%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20포인트에 완벽하게 안착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가요 1627포인트 그래도 플러스권에 겨우겨우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자, 9월달에 악재에 대한 부분 확실히 오늘 지수들을 엇갈린 향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가 왜 약할 수밖에 없냐. 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9월달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리아 사태, 미국이 독자적으로 공격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동시만기와 더불어서 신흥국에 대한 위기감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이 않는 이상은 조금은 당분간은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외인들의 매매 패턴. 현재까지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 소폭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동안의 매도에서 오늘은 매수세로 강력하게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9월 한 달 코스닥 어떤 종목들? 실적주 종목으로 매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좀 기대가 되는, 3분기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지금 미리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을 달성을 했고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4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성정보, 캠트로닉스, 효성, 파트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인성정보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3.85%, 3% 이상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 정도 수익권인데요. 일단 고점 달성했기 때문에 정리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금 더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21선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캠트로닉스, 효성, 파트론 수익 중이거나 소폭 손실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종목들 3종목 전부 다 실적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들입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살펴볼게요. 그 목표가 달성했던 인성정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를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차트 열어놨습니다. 21선 라인 타고 가면서 바닥권 라인을 확인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여지없이 맞아떨어지고 오늘 고점으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성정보는요. 전 고점 라인이 지금 6,000원대 한 초중반 정도인데 충분하게 도달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보유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새롭게 가져가실 분들은 한 6,100원, 6,200원 정도 목표가 잡고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효성, 파트론도 역시나 홀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2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은요. 낙폭 과대한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 경매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SKT와 KT와 LGU 플러스를 빼고 어느 정도 조금 통신 부품주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온 시점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역시나 좀 몇 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 바닥 너무나 또 한번 찍었고요.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낙폭 과대한 모습. 그래서 낙폭 과대 실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통신 관련한 종목으로 KMW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KMW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KMW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 바닥권부터 해서 다시 주가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차트를 크게 보자면요. 정말 잘 갔던 종목이에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2배 이상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21선 라인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낙폭이 과했고요. 왜 회복을 할까요? 네, 실적 대비한 너무나 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굉장히 연말까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고 또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지금부터 해서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와봤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씩의 변화가 좀 보입니다. 최근에 조금 수급이 좋지는 않았어요.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또 매도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또 매수 쪽으로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어가지 않을까. 외인들은 정말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요. 이 흐름이 조금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수급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네, 인프라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프라이어 왜 말씀드릴까요? 인프라에 항상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61선 라인을 터치하거나 깨거나 120선 라인 가까이 왔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매수 기회가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싼 가격이 온 모양입니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요. 다시 크게 빠졌던 부분에서 상승을 오늘 그래서 3.3% 이상 상승해주고 있는데 다시 못 가더라도 21선 위로의 안착은 한 번은 무조건 보여줄 겁니다.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21선 위로 안착 한 번만 나오면은 목표가 달성하는 가격이 나오네요. 걱정 마시고요. 관심이 걸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조금 갤럭시 모멘텀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씩 개선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관심 가질 필요. 오늘의 상승폭을 보건데 지금 기관들이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정치를 잠깐 볼까요? 네, 잠정치의 기관들이 일단 천주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천주가 아니고요. 오늘
꽤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마시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수급적인 변화가 시작됐고요. 다시 한번 21선 유로의 안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KMW랑 인프라웨어 중에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선택을 한 이후에 드릴 겁니다. 자, 인프라웨어랑 KMW 둘 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조금 선택을 해야 될까요? 차트장의 흐름도요, 낙폭이 과했던 시점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KMW를 해볼게요. 오늘 약간 밀리고 있긴 하지만서도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22,550원 까지만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50원의 매수를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포인트 하나. 자,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5에서 6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분 실적 좋은 종목들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에서 개별주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개별주를 찾고 계신다면은 요 KMW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통신주, 통신업종, 통신부품 시장에서 그래도 대장주격으로 옮길 가망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도 확인한 상태이고 반등을 주고 있고 21선 위로의 1차적인 안착이 나올 가망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KMW 아까 수급을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수급적인 측면 지금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도한 주가 44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부터 해서 연기금 매도 안 나오고 있고요. 투신권도 서서히 줄고 보험권이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차트상으로 보건대 이렇게 한번 크게 밀렸던 종목들은요. 121선 라인 깬 종목들은 한번 21선 위로의 안착과 더불어서 그 위에 라인 61선 위로의 안착을 보통 한 번은 터치하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판단되고 있고 주봉으로 살펴보더라도 종목 자체 흐름, 자, 지난주에 보시면요, 밑골이 굉장히 강하게 달면서 주가 다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주봉상으로도 20주선 바로 아랫부분이고요. 상승 가져온다면요, 주봉상으로도 한 2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자, 걱정 마시고요, 매수하면 되실 것 같고요.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현재가 3%, 현재가 매수하시고 3%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26,000원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KMW 말씀을 드려봤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HSBC가 집계하는 8월 제조업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예비치에 또 다른 표현으로 잠정치와 부합했습니다. 동일하게 50.1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확정치가 계속해서 50을 넘는 모습, 그리고 전일 나왔던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8월 제조 PMI도 역시 50을 상회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 중국의 모멘텀이 조금 더 시장을 다시 들러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930에서 약간 지수가 빠졌었는데 다시 중국 지표 보고 30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